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축 만드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체 배우면서 제가 자로 측정하는 거랑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구역 보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정확하게 조금 익히고 오셔야지 우리가 두 번째 축 그릴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조금 익혀놓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을 그릴 건데 우리가 축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본체는 이렇게 세워서 그렸어요. 근데 축 같은 것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세워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워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나중에 이제 2D 배치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축을 세워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눕혀서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2D에서 도면 한 다음에 도면 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가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야 하기 때문에 짧은 쪽이 왼쪽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배치를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세워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세워서 그려도 우리가 나중에 배치할 때 뭐 눕히면 되는 거예요. 눕히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한 번 더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가는 걸 최대한 없애고 싶었고, 한두 번 우리가 작업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방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는 눕혀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더 보기 불편하다 힘드시다 하신 분은 세워서 그려놓고 우리가 나중에 배치할 때 눕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치할 때 안 눕히면 그때는 감전 당하겠죠. 그래서 저도 아예 처음부터 눕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눕혀놓고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을 그릴 건데 우리가 본체도 그렸고 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리셔야겠죠. 우리가 본체 그릴 때는 똑같아요. 맞죠?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서 더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모양만 축 모양만 파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축을 모양을 봐줄 건데 축 같은 거 우리가 익히고만 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안에 작업을 끝마칠 수 정도로 쉬워요. 근데 참여할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넣어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계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서 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조금 새로운 걸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두 줄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두 줄인 모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사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 표시,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줄은 어떤 거? 나사 표시, 스레드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 수업 2D 강의 때 들었던 분은 우리가 알겠지만 해치 넣을 때 해치는 어떤 거? 스티커랑 비슷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스티커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티커를 붙여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이용해서 코일을 이용해서 회전하면서 우리가 안을 파내는 게 아니고 그냥 스티커만 붙여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 붙여 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X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X 모양 같은 건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축이 있는데 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축이 네모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은 다 둥글둥글한데 우리가 잘려나가고 어떻게 평면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X자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X자 모양은 평면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썼어. 어떻게? 이렇게 축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쪽이 평면이 됐을 때 이렇게 X자 모양을 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X자 모양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양쪽에 있겠죠. 우리가 이 평면이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 위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이랑 뭐랑 합쳐갖고 우리가 결합을 시켜갖고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요렇게 생긴, 저도 이거 완성품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추측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뭐랑 하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요쪽에 우리가 요렇게 파져 있으니까 어떻게 요쪽에 이렇게 몽키라든지 끼워서 우리가 이 잡고 이쪽을 쪼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건지, 그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나 그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 작업하는데 우리가 한쪽만 파이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고정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양쪽이 대칭돼서 이렇게 평면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표시한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도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축 힘든 이유,
축이 힘든 이유는 어떤 거냐? 우리가 도면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챙겨줄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챙겨줄 거냐면 우리가 나사의 틈새, 그 다음에 센터 구멍이라 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모양을 그려줄 건데 요 모양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돌출로 이렇게 쭉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출로 만들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돌출든 회전이든 두 개 다 써봤지만 솔직히 회전이 장점이 더 많고 돌출이 장점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출 말고 회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돌출 같은 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당연히 이쪽에도 돌출 기능 엄청 많이 쓸 거고 내가 하나를 고치게 되면 우리가 전체 크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왜? 늘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회전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 들어가 주시고 스케치는 저는 X, Y 주투 갖고 눕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오고 한 방에 쭉 돌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전체 길이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길이를 웬만하면 뽑아 놓으시고 작업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크기 이렇게 형상을 쭉 그리도록 할게요. 다른 데랑은 최대한 구속 안 먹을 수 있게끔, 이거 구속 잘못 먹으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건 어떤 거, 우리가 중심선으로 바꿔줘야지 나중에 치수를 줬을 때 요렇게 반지름값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요렇게 지름값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크기를 잴 건데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로 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로 재니까 얼마? 14.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14만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크기는 우리가 넣어 놓을게요. 얼마? 135네요. 136이네요. 136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잴 건데 요런 거는 자로 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런 걸 우리가 자로 재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베어링 안에 요 규격품인 베어링 안에 이렇게 끼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어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베어링 안찌름이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03 안찌름을 찾아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03은 얼마? 03은 17이었고 그 다음에 05는 얼마? 4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기 5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5 곱하기 5는 25.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로 재는 게 아니고 25라는 거를 구해 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자로 쟀다가 17이 나오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에 시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규격 보는 거를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17.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2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은 자로 재주면 되겠죠. 뭐 규격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규격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로 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힘든 게 어떤가 하면 규격 볼 거는 규격 보고 자로 재 거는 자로 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헷갈려서 그렇지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힘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18.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런 거 템플릿 잘 이용해서 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냥 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 끄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측정만 잘하면 우리 각도이랑 우리가 막 그런 템플릿 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16만큼.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 크기는 4. 이거 여러분들이 재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13. 여기서 여기까지는 1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5. 5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19. 19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21이네요. 그래서 21.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59.
여기서까지는 얼마? 15겠네요. 그럼 확인만 해볼게요. 여기서까지 얼마? 15.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15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다 보면 오차 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소수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반올림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다 보면 58 하신 분도 있고 60 하신 분도 있고 더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1 하신 분도 있고 뭐 20 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체 길이만 해놓고 끝에 쟀을 때 이 끝의 길이가 뭐 한 1에서 2 정도 차이 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서 뭐 반올림 되고 반올림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이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한쪽 치수를 조금 잘못 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량 한 2 정도 차이 나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잘못 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크기를 무조건 뽑아 놓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이쪽 둥글둥글 하니까 저는 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 놓고 여기도 똑같이 찍어서 만들 것 같아요. 크기는 끝에서 끝에까지 18만큼 다 쓰고 나면 저는 지우고 이것도 지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회전 객체 선택해주고 축 어떤 걸로 쭉 선택해주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두 줄은 어떤 거? 우리가 스레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나사 표시. 그래서 이 나사 표시는 제가 이렇게 일일이 파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해치 넣어주듯이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똑같아요. 해치 넣듯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스레드 들어가고 우리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스레드 눌러주시고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 방향에 찍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양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어떤 걸로? 세 번째 보게 되면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O 이 세 번째 객체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이쪽 지정 보면 우리가 M18 그 다음에 뒤에 2.5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 요런 거나 클래스나 이런 거는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오른쪽으로 돌리는 나사인지 왼쪽으로 돌리는 나사인지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뒤에 이 피치 값, 우리가 피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피치 값이라고 넣어줄 건지, 우리가 나사가 있으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피치 값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피치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요거를 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어떤 나사를 쓰는지 따라서 찾아갖고 우리가 나사를 찾아주셔갖고 얼마짜리 나사 썼고 얼마짜리 나사를 썼구나, 밑에 가는 나사 들어갔나 아니면 밑에 보통 나사 들어갔고 얼마짜리 들어갔는가 이거를 찾아갖고 피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피치 같은 거는 우리가 3D에서 그냥 대강 보여주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2D에서 변경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이런 게 다 일일이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크기가 지금 너무 굴빵하면 우리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얇아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이쁘게 보이게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25 아니면 한 1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한 1.5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그냥 적용만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어차피 2D에서 다 수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막 굳이 미터 나사가 얼마짜리 피치인지 찾아갖고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뭐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뭐 100점짜리 시험 맞을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고 우리가 2D에서 고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찾아도 우리가 점수에 지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레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떻게 위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양 들어갔고 어떤 걸로 세 번째 거 ISO 바꿔주시겠죠. 맞죠? 그래서 세 번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크기는 어차피 피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적용.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반달키 모양을 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본체 어제 설명할 때는 본체는 어떻게 이렇게 키랑 들어갈 수 있는 터널 구멍처럼 뚫려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축 같은 거 어떻게 축은 우리가 반달키가 파 묻힐 수 있는 반달키의 자리가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달키를 이렇게 파 묻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립하기를 해줄 건데, 이 자립하기는 우리가 원점만 잘 받아봤으면 어떻게 바로 평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XY 플랜에 들어가고 위에 뚫어 줄 거야. 그래서 해주시고, 자 일단 모서리 투영해 주시고,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우리가 어제 봤던 거 이용해서 우리가 22번 들어가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어떤 거 밑에서 찾아보게 되면 요 축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다기 크기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거 17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은 어디? 계열 1번 아니면 계열 2번을 찾아보고 들어갈 건데, 이 객체 같은 거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키가 여기 있고 축이 여기 있고, 근데 본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구멍이 뻥 뚫렸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이쪽에 볼트 들어갔고 바닥이랑 고정을 시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본체가 고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축도 여기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본체랑 축이랑 같이 돌아가는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본체는 고정됐고 키는 위치만 결정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객체 같은 거는, 이 도면 같은 거는 계열 2번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이런 데 붙으려고 벨트나 아니면 축이랑 우리가 중간에 끼었고 벨트나 축이랑 같이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토크를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하면 계열 1번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면은 계열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쓰는 거지. 우리가 만약 계열 1번 쓸 일이 나오면 어떻게? 계열 1번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열 1번, 2번 찾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계열 1번을 쓰셔도 돼요. 왜? 우리가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이 계열 1번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점수는 조금 까이겠죠. 근데 뭐 그 정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예 안 그려놓고 실기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계열 1번 아니면 파악할 수 있다면 계열 1번, 2번 찾아갖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열 몇 번? 2번이 찾아 들어가고 우리가 17자에 찾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6 본체 할 때도 요걸 배웠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6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건 어떤 거? 일단 원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얼마? 원 크기는 16이란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 3이란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에 파 묻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T1이라 그랬죠. T1은 얼마? 5.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넣게 되면 16에 5.3에 3. 원 크기는 얼마? 16. 그 다음에 우리가 파고든 깊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원, 여기 아이콘 떴을 때 찍으면 어떻게? 원 4분점부터 치수를 뽑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까지는 5.3. 두께는 할 건데,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규격은 다 봤어요. 근데 위치 값만 우리가 자로 재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 값을 잴 때 여기서 2까지 자로 재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2까지 자로 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2까지 자로 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잴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 그림 같은 거 2번을 이용해서 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치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당연히 오차 범위가 커져요. 왜? 뭐니까. 내가 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하다 보면,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하다 보면 멀다 보니까 우리가 오차가 잘 나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길이를 짧게 쟀을 때 우리가 오차 범위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2번을 이용해서 재면 될 것 같아요. 뭐 1번, 2번, 3번 다 정답은 맞아요. 정답 맞는데 저는 안정성 이런 거 생각한다면 2번 제일 짧은 구간에 찾아가고 찍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게 얼마? 23.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23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돌출 이용하셔갖고 양쪽으로 두께 얼마 있어요? 3이었잖아요. 그래서 3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지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파주시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주시면 우리가 반대키 자리를 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한 부분을 파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한 부분은 우리 위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제가 양쪽 다 잘려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윗부분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키가 위에 있었을 때 어떻게? 우측, 좌측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은 잘 보고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면 들어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 들어가시고, 자 일단 모습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선을 이용해도 되고 저는 사각형 그냥 찍은 거야. 그래서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귀찮다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찍고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최대한 평행하게끔
아니면 잘라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요까지 거리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거리값은 얼마? 재보게 된다면 18이네요. 맞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 크기가 얼마? 방금 제가 쟀을 때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크기를 18만큼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여기서 이까지는 18만큼. 근데 저는 사각형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각형을 그려버리는 거였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돌출 잡을 때 잘 잡히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양쪽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사각형 이용한 거지 뭐 이게 잘 잡히거나 이게 뭐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편은 사각형 이용해서 좀 그려볼게요. 사각형 이용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놓고 요 교차 부분에 점이랑 점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치수를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죠.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쪽이 잘 안 잡힐 때도 우리가 어차피 구성으로 바꿔놓고 그냥 훅훅 잘라면 어떻게 이쪽이 선택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요거를 잘 잡힐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예 구성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구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돌출 잡게 되면 그냥 이 사각형만 푹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잡는 거지.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일일이 잡을래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돌출하신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잡으셔갖고 선택, 여기도 이렇게만 잡으셔갖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확대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만큼 파였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재보게 되면 얼마? 8이네요. 그래서 얼마만큼? 8만큼 이렇게 차집합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에 보이는 건 요까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줄 게 생각보다 조금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나사의 틈새라고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 부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벽 끝까지 이렇게 닿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나사의 틈새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어떻게? 벽이 있으면 어쩌면 현실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벽 끝까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나사의 틈새였고 우리가 규격지 봐갖고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찾게 되면 어떻게? 메뉴에 들어가고 나사의 틈새라고 해갖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의 틈새 17번 찾아갖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나사의 틈새 찾아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모양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지금 벌써부터 많은 거 알려드리면 우리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그림을 따지면 이렇게 벽 끝부분에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주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서 나사를 자연스럽게 경계부를 여기까지 줬고 여기는 어깨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방법과 2번 방법 쓸 수가 있는데 1번 방법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웬만한데 얘를 다 줘야 돼요. 근데 2번 같은 거 어떤 거 지금 이 그림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여기 와셔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공간이 널널할 때 우리가 2번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그림을 그려볼 때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 경계분에 어떻게 와셔가 있어갖고 공간이 널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거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파주시면 되는 거야. 둘 중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 무조건 이 그림대로 넣어주세요. 이 그림대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감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2번을 쓰면 안 되는데 넣어주게 되면 그때 간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1번을 똑같이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찾아서 들어갈 건데 원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사 피치가 얼마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사의 피치를 구해갖고 스레드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찾아갖고 넣어주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 피치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 피치는 뭐 1.25 썼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걸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크기 다 구해주시고 다 넣어주셨는데 저는 요것만 챙길게요. 여기 보면 D-2잖아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저는 만약에 17로 잡았으면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17 빼기 2니까 15가 되겠죠. 그럼 어찌 보면 위에서 한 칸, 밑에서 한 칸씩 줄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양을 팔 건데 어떻게? 요렇게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1만큼 파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보게 되면 G1이라고 있네요. G1은 얼마? 2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2만큼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각도가 있네. 각도 얼마? 최소 30. 그냥 30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최소니까 일단 30은 돼야겠죠. 그래서 얼마? 30만큼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30 넣어도 나머지 거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요. 굳이 막 이런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R 있었고 여기 반지는 목깎기가 돼 있는데 이 목깎기 넣어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막 넣어준다고 해서 점수가 추가되거나 막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넣을 바에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신경 더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요것만 외워버리면 우리가 규격집을 아예 들어올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밑으로 1만큼, 우측으로 2만큼, 그 다음에 각도 30도만큼 깎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1, 2에 다 규격 보게 되면 한 7, 8분 걸리는 걸 우리가 외워버리면 1분도 안 끝나고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밑으로 1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2만큼, 각도 얼마? 30도만큼. 중심으로 변경해 주시고 우리가 배웠던 여기로 밑으로 얼마 1만큼 우측으로 2만큼 각도는 얼마 30도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 크기는 1만큼 우측으로는 얼마? 2만큼 각도는 얼마? 각도는 이렇게 30도만큼 그래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른 거 우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구성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회전 축 어떤 거 중심선으로 어떤 걸로 차집합으로 해서 빼주게 되면 이렇게 나사의 틈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벽 끝까지 쭉 가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나사의 틈새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의 틈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 구멍이라고 있는데 이 센터 구멍이라는 것도 어떻게 도면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넣어 주셔야겠죠.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축 같은 거는 긴 공작물이잖아요. 이런 공작물 같은 건 어떻게 한쪽을 이렇게 물려놓고 우리가 바이트가 내려와서 이렇게 쭉 깎아내는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긴 공작물일수록 어떻게 한쪽만 고정한 채 이렇게 찍어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한쪽이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가 축이 삐뚤삐뚤삐뚤하게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 우리가 축 처지지 말라고 센터 구멍을 이용해서 뚫어 준 다음에 이렇게 한쪽도 같이 이렇게 물려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쪽 센터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놔야지 우리가 센터를 물려갖고 작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둥글둥글한 부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납작한 부분에 우리가 센터 구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센터 구멍도 들어갈 건데 원래 이것도 규격을 보고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 구멍 찾게 되면 어떻게 맨 위에서 찾게 된다면 우리가 센터 구멍 해서 우리 47번 들어가면 센터 구멍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7번 들어가게 되면 센터 구멍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가 모양이 다양해요. 모양이 다양하고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크기도 당연히 올라가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크기가 작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 같은 건 우리가 A4 용지 안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297에 210 사이즈가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크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고 우리가 A4 용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A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 있는 요 크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크기를 이용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축이 너무 작아하면 저는 요걸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 요걸로 써주시면 되고, 그냥 웬만한 모양들은 전부 다 요걸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보여줄 건데, 뭐 밑에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값은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걸로 쓰게 된다면 요거는 다 고려하고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모양이랑 우리가 사이즈 어떤 거 2랑 4.25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호칭지는 얼마, 여기서 요까지 A형 모양에다가 여기까지는 2, 여기서 이까지는 얼마, 대문자 D 4.25, 그 4.25는 여기. 그래서 모양만 잘 생각하시고 제가 넣어달라는데 넣어주게 되면 우리 다른 규격을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규격도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A형 모양 기억하시고 2랑 4.25만 조금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버리게 되면 우리가 규격을 보고 센터를 뚫는 일이 엄청 빨라질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 점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저 일단 모서리 뒤 한번 찍어주시고 모양 기억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소문자 D 얼마? 2, 그 다음에 대문자 D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우리가 4.25였고, 아까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값이 있었어요. 최대 30도라고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60, 어차피 양쪽 이렇게가 30도잖아요. 그래서 최대 30도 이상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35 쓸 거야. 우리가 이제 2D나 CAD나 우리 이제 기계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30도랑 60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30도, 60도를 거의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여기는 30만큼 넣어주시면 되고, 앞부분 우리가 드릴로 이렇게 먼저 한번 쭉 파내고 말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에는 드릴러 각도 118도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120도를 넣어주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20을 넣고 마는 게 훨씬 편해요. 뭐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118도겠지만 요거나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20도로 우리가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120도 안에 얼마, 6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선을 연장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치수 T라는 걸 봐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뭐 L1 값, 뭐 L 값 이런 거 다 있는데 원래는 다 봐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연장해 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선을 하나 찍고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내가 연장해서 이렇게 한 선, 이 선보다 살짝 앞으로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나가 있으면 우리가 질량 이런 거에 우리가 연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잘못 보게 되면 티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보다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뒤로 너무 가 있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3D 배치도 할 때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내밀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격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 같은 거는 우리가 2D에서 우리가 이제 치수를 넣을 때 그때 치수를 넣어준 게 아니고 표심만 해주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표심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이게 싫어하면 저기 있는 치수를 다 봐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치수를 다 보고 하든 안 보고 하든 요것만 챙겨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치수를 일일이 다 보든 우리가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야. 왜? 우리가 정확하게 넣은데도 한 크기 한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0점 몇 단 이런 건 크게 차이도 없고 티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센터 구멍을 뚫어주고 말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됐으면 어떻게, 다른 거는 구성을 바꿔주시고 안 잡히게 회전 객체 선택해주시고 축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쪽 보게 되면 우리가 C1 정도 들어있고, 여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C1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재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재보니까 얼마? 2 정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못따기가 2만큼 들어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는 2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자체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 1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조립할 때 이렇게 크기가 똑같은 거 들어갈 때 잘 안 들어가니까 끝부분 모서리 부분 어떻게 못따기를 일씩 준다고 했어요. 왜? 잘 들어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어디 여기서 그러니까 본체도 여기 깎아줬었죠. 왜? 우리가 축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축도 똑같겠죠. 축에 이렇게 깎아줘야지 우리가 본체 넣을 때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체될 때 우리가 조립할 때 잘 들어가라고 이쪽도 C1만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들어가요. 왜? 베어링 너트가 어디까지 있어요? 베어링 너트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축 크기는 얼마예요? 요 정도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요 정도 공간이 붕 떠요. 그래서 붕 뜨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는 그냥 집어넣어도 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못따기를 깎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베어링 너트 크기가 한 요만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베어링 너트로 꽉 끼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넣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는 못따기 만약에 1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그림 같은 건 어떻게 허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줘도 되겠죠. 이런 거는 넣어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조립용 못따기까지 해서 이렇게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거 두 줄 표시 어떤 거 나사 표시였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넣는 거 배웠고, 그래서 스레드는 아무 스레드나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걸로 사용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칸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 프로파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곱하기 1.25 같은 거 우리가 피치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치 값은 우리가 다 일일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히 변경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는 2D에서 다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사의 틈새, 우리가 요런 데는 우리가 벽 끝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떻게 벽 끝까지 이렇게 나사가 다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나사의 틈새를 넣어줄 수 있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이 내려간다 어떻게 밑으로 1만큼 우측으로 2만큼 각도는 30만큼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공할 때 꽂아갖고 고정을 시킬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센터에 구멍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둥글둥글한 부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이런 납작한 부분에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센터의 구멍 보는 것까지 해서 배웠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벨트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